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맞딸이에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어요. 저희 삼남매 전부 다 결혼을 했고요. 남동생은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은 장가가기 글렀다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수 있다면서 위로를 했더니 남동생은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봐, 누나. 나는 위로 누나가 두 명이나 있고 홀어머니가 있잖아. 이렇다고 말하면 여자들이 시집살이 당할까 봐 나한테 시집을 안 오지. 안 그래? 아마 누나라도 그럴걸? 남동생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기도 했어요. 저 같아도 집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 결혼을 고민해 볼 만도 했죠. 그래서 남동생의 말처럼 남동생의 결혼이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남동생을 위해 결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소개를 시켜줘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남동생의 걱정이 무색하게 얼마 후 정말 착한 올케가 시집을 왔어요. 올케는 사회복지기업에서 일을 하는 정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동생에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을 어디서 찾아왔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남매가 워낙 올케를 반기니 올케도 저희를 좋아해 주었어요. 올케와 저의 식구들은 정말 잘 지냈어요. 시간이 나면 자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근황을 나누고는 했어요. 그렇게 모일 때는 안 쓰는 화장품이며 옷, 커피 등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사람에게 나눠주고는 했죠. 또 장을 볼 때도 대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나눠 갖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마저 함께 나눠 쓸 정도로 가까이 지냈어요.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놀러 갈 때도 가장 먼저 서로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볼 정도로 즐겁게 지냈죠. 올케는 성격이 묵묵하고 인정이 많아 굳은 일을 혼자 다 하는 성격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함께 캠핑을 갔는데 다들 고기를 구워 먹고 마시는데 올케가 종종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것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틈날 때마다 쓰레기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리가 파할 때가 되어서 살펴보니 올케가 정리를 다 해놓아서 정리할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니, 올케 또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같이 하자고 했잖아. 좀 그렇게 말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해. 고맙기는 한데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다음부터는 같이 해.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하자 올케는 쑥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뭘. 먹고 마시면서 한 거라 힘들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올케는 저보다도 언니 같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올케를 가족으로 맞이해서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한 번은 올케에게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것이 꺼려지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올케, 아무래도 우리 집이 여자 천지잖아. 누나만 두 명에 홀어머니까지. 시집 올 때 걱정되지 않았어? 시집살이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할 만하잖아. 그러자 올케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키워낸 집안이라면 분명히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올케가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올케가 말하는 남동생의 좋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했죠. 저는 누나이다 보니 남동생이 여전히 철부지처럼 보일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남동생에게 물어보았어요. 야, 올케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더라.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던데,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올케가 그렇게 너를 다 좋게 말하는 거야?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그냥 궁금해서. 누나한테는 네가 그냥 동생으로만 보이거든. 그러자 남동생은 올케의 칭찬에 기분이 좋은 것인지 웃었지만 조금 망설이면서 살짝 저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뭐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그것도 그런데 이건 평소에 대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라서 내가 누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누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이야기할게. 사실 내가 장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 누나도 알다시피 장모님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시잖아. 아내가 어릴 적부터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도 장모님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회복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장모님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불편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떤 경로로 임신을 하셨는지 몰라도 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아내를 출산하셨대. 그래서 나라에서 받는 기초수급이랑 기부금 나눠받은 것들로 혼자 아내를 키우셨다고 했거든. 아마 자라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차별도 많이 받았을 거고. 지금도 장모님은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도 없으시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니 내가 장모님께 생활비랑 용돈 같은 것을 조금 보내드리고 있어. 나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아마 아내도 그런 부분에서 고마운 것이 있어서 우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저는 올케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라서 속으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내 올케와 남동생이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올케도 대견했고, 장모님을 재고 따지지 않고 도와드리는 남동생도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남동생이 처갓집에 돈을 쓰는 것을 왈가불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동생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에게 그런 사연을 듣고 나서 저는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저희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귀뜸을 해드렸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도 저처럼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남동생이 처갓집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싫은 듯한 내색이었어요. 아니, 지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처갓집에 다 갖다 주니? 그거 미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아까운 줄이 모르네. 참나.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건 동생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힘든 가족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좋지. 그렇게 돈 따지듯이 이야기하면 되겠어? 엄마, 괜히 올케나 남동생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이 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입단속을 했고, 그래도 올케가 우리 집에 항상 잘하다 보니 나중에는 엄마도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새벽에 웬 전화인가 해서 받아보니 엄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딸, 엄마 죽겠어.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지금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 살려줘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바로 엄마 집으로 구급차를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달려간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엄마는 응급실 침상에 누워 괴로움에 인상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선생님,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빨리 검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 서명해 주시고 검사부터 진행하죠. 아파하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CT랑 MRI, 초음파 검사 등을 다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담석증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여쭤보니 얼마 전부터 계속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때는 발견을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아파서 다른 병이 생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원체 엄마가 젊을 때부터 뭘 드시기만 하면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속도 자주 안 좋고 해서 체구도 깡 마르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계속 배가 아프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다들 소화불량이라고 생각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렇게 터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통증이 사라져서 처치를 받으며 병실에 입원한 엄마는 지쳐서 잠에 곤히 빠져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혼자 살고 계시다 보니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아파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아프셨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되었는데 엄마를 계속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혼자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죠. 엄마의 수술이 끝난 후 병원으로 찾아온 올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저희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려고 해요. 어머님이랑 형님들만 괜찮으시다면요. 남편이랑은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어머님만 오케이 하시면 바로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미안해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셨어요. 저와 둘째 여동생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고민이 많았는데 그저 올케한테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이고, 너한테 부담이 되어서 어떡하니.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올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담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건데. 아이, 걱정 마세요. 어머니랑 형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야 당연하지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어머님은 바로 저희 집으로 합가하시는 걸로 해요. 올케의 이런 결정에 올케를 더 좋게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랑 여동생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각자 시부모님이 계신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올케는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올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여동생과 저는 함께 돈을 모아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돈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큰 돈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라도 꾸준히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어요. 명절 같은 때는 따로 더 돈을 붙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에 나서준 올케에게 정말 고마워서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동생 부부와 합가를 한 이후부터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았어요.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네 집으로 가서 놀다 오고 밥 먹고 오고 쉬다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올케와 함께 살게 되고 나서는 엄마를 만나러 갈 때 올케한테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어요. 올케가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식사를 하러 갔더니 올케가 식사를 준비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올케는 집에 시누이들이 방문하게 된 곳이라서 차나 다가라도 내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미안해서 엄마를 만나러 자주 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올케가 저희에게 그런 것으로 눈치를 주지 않을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눈치 없이 자꾸 방문을 하다 보면 괜히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같이 사는 엄마도 불편해질 것이고 남동생도 올케랑 마찰이 생길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줄여서 석 달에 한 번씩 가고 명절이나 엄마 생신 때나 남동생 집에 방문을 하고는 했어요. 대신 엄마 보고 자주 나오시라고 하여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는 했죠. 그렇게 엄마가 올케랑 남동생과 함께 산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통화를 하거나 엄마랑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할 때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맨날 혼자 살다가 이렇게 셋이서 사니까 사람 사는 맛이 나. 아무래도 집안이 좀 복작복작하니까 참 좋아.
며느리가 원체 착해서 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엄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와 여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온 엄마가 잘 웃지도 않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되어 여쭤보았어요. 엄마,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힘든 일 있어? 올케랑 동생이랑 사는 거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아. 아무 일도 없어. 표정이 안 좋기는 뭘. 그리고 네 올케가 엄마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하지만 엄마와 헤어진 후에도 걱정이 되어서 여동생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분명히 엄마 표정이 영 안 좋아졌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며칠 후에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봐. 걱정이 된다. 여동생도 걱정이 되었는지 제 말대로 며칠 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다시 여쭤봤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는 아무 일 없다고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딸의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엄마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올케를 살짝 떠보기로 했어요. 딸 입장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얼마 지난 후 올케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올케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올케, 요즘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어때? 우리가 딸인데도 올케에게 너무 맡겨놓은 것 같아서 힘든 일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올케라면 방긋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올케는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처럼 제가 이 말을 물어보자 망설이면서도 입이 대빨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우리 엄마랑 사는 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형님, 실은 그간 말씀 못 드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사치가 좀 있으셔서요. 저도 같이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좀 힘들 정도예요. 올케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엄마는 올케에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올케는 시어머니도 용돈이 필요하시겠거니 하고 얼마 정도의 돈을 드렸는데 엄마는 너무 적다면서 자꾸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유, 올케, 정말 몰랐어. 미안해. 그런 돈을 왜 요구하시지? 우리가 드리는 용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 우리가 더 신경 쓸게.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혹시 봤어?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 한 번은 청소하다가 옷장에 명품백이랑 구두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저희에게 받아가신 돈으로 구입했을까 싶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어머니도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힘든 것은 특히 남편과의 사이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한 달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돈을 요구하시니까 이것을 남편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다가 싸움이 나고 그래서요. 남편이랑 평생 큰 소리 치면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너무 싸움이 격해져서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올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올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봐서 저도 적잖이 당황했어요. 일단 올케를 토닥여주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엄마는 어디에 돈을 쓰려고 그렇게까지 올케에게 돈을 요구할까요? 남동생네 집에 함께 살고 계신 것이면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다고 하시니 이해하기 힘들었죠. 저는 맏딸로서 제가 이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케를 달래 돌려보낸 후 둘째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둘째 여동생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설마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본 결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엄마랑 남동생네 부부를 다시 분가시킬 방법밖에 없다고 말이죠. 저희는 올케 몰래 남동생을 불러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면서 남동생에게 올케와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야. 딸들이 못하는 걸 며느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돈을 요구하시면 당연히 올케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것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 생전 울지도 않던 올케가 너랑 싸운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이럴 때는 네가 올케를 달래줄 줄 알아야지. 남동생도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우리말에 수긍을 했어요. 남동생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다음 화제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올케와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아무래도 분가를 다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족 간의 감정 상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차라리 다시 분가를 하자. 엄마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주 뵈러 갈게. 그게 낫겠지? 어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동생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 대답이 없었어요. 남동생은 한참을 입을 꾹 다문 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분가하는 것에는 나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 어떤 문제? 저희가 둘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동생을 바라보자 남동생은 침까지 삼켜가면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살던 집 뺀 돈 있잖아. 그걸 내가 주식에 다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살 집을 얻을 돈이 없어. 뭐? 저희는 눈을 더 크게 뜨면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남동생에게 소리를 쳤어요. 남동생도 잘못한 것을 아는지 얼굴도 못 들고 앉아 있었어요. 기가 찼지만 이미 날려버린 돈을 다시 찾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희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일단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어요. 야, 이제 그 착한 올케랑 네가 왜 싸웠는지 알겠다. 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 올케 입장에선 너희 집 돈을 어머니께 계속 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부담이 더하지. 일단 네가 돈을 날린 것부터 올케한테 다시 한번 사과해. 이전에 사과했더라도 다시 사과를 해. 그렇게 올케랑 네 사이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이야기 나누자. 남동생은 누나들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남동생을 데리고 꽃집으로 가서 올케에게 줄 꽃다발도 사라고 하고 그것을 들려서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올케에게 무릎 꿇고 그간 모지게 말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올케와 화해를 한 뒤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다음날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무릎 꿇고 그간 미안했다고 빌었더니 올케가 펑펑 울면서 화해를 했다고 했어요. 착한 올케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올케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는 엄마와의 화해가 남아 있었어요. 저희는 올케를 만나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올케, 그간 혼자 마음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남동생 녀석이 엄마 집 뺀 돈을 날려먹고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해. 올케가 괜찮다면 우리가 엄마를 설득할 테니 혹시 화해를 할 수 있겠어?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쓸게. 올케가 힘들지 않도록. 착한 올케는 이런 저희의 말을 받아들여 줬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엄마와 올케의 화해를 중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남동생네 집에서 올케와 엄마와 저희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엄마도 올케에게 그간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시고, 올케도 죄송하다고 하며 화해를 했어요. 저희는 전보다 좀 더 많은 용돈을 엄마에게 드리고, 평소에도 엄마를 밖에서 좀 더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올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엄마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더 힘들었죠. 저희가 엄마를 넉넉하게 모실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봉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달이 난 것은 추석날이었어요. 추석에 저와 여동생은 각자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올케가 그 틈을 타 사건을 벌인 것 같았죠. 추석 당일 저희는 저녁쯤에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가 놀라서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보니 엄마 말로는 올케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울먹거렸어요. 아니, 그 못된 것이 엄마를 이렇게? 어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아픈 것보다 놀란 게 더 힘들어. 심장이 아직도 쾅쾅 뛰는 것 같아. 몸도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대체 올케가 어느 정도로 엄마를 해했기에 응급실에 실려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남동생은 골머리가 아프다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는 꼭 막내티를 내며 회피를 하는데 오냐오냐 잘한 것이 이럴 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다 보니 저희는 바로 갈 수 있는 차편을 구하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바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 보니 엄마는 곳곳에 핥힌 듯한 상처가 나 있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놓였지만 엄마가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한 상태라고 했어요. 엄마는 저희가 도착하자 가슴을 내리치시면서 울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며 살아야겠니? 내가 진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그 못된 년, 그것이 나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아주 난리를 쳤어. 혼자 남은 노인네라고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아이고, 그게 어쩜 이러니? 아이고. 저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입원까지 한 올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일단 올케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짓을 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뭐 때문에 올케가 이런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올케 말을 안 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 나가지 말아라. 돈 좀 적게 써라 하면서 나를 아주 못되게 굴잖아.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3개월 전부터 나한테 손을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아주 윽박을 질렀어. 그러면서 엄마는 핸드폰으로 녹음한 올케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아주 짧은 녹음이었는데 녹음 속에서는 올케가 소리를 지르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아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욕설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올케는 확실하게 엄마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었고 엄마가 입원까지 한 것을 보면 올케가 엄마에게 손을 올린 것도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큰 배신감에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말했어요. 엄마, 안 되겠다. 착하다고 우리가 다 좋게 봐줬더니, 올케가 이런 짓을 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장 올케한테 가서 내가 아주 묵사발을 내버릴 거야. 그래, 네가 엄마 대신 복수를 좀 해줘. 엄마는 며느리가 너무 무섭다. 정말로. 엄마는 며느리랑 부딪히는 거 피하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는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져서 올케와 남동생까지 싹 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여동생과 함께 남동생네 집을 급습했어요. 병원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남동생네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어 제끼고 올케와 남동생을 찾았죠. 올케, 어딨어? 막내 너도 여기 있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찾는데 올케가 안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려고 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올케의 팔을 잡아채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집을 나가려고 해? 힘없고 아픈 노인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만 도망가면 끝이야? 너 일로 와. 네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대로 내가 똑같이 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올케를 잡아당기자 올케는 제가 잡아당기는 대로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끌려다니다가 곧 참지 못했는지 저를 밀쳐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딘가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저희 앞에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쫙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당신의 엄마가 저랑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들 보세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올케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울고불고 하면서 바닥에 흩뿌린 사진이며 서류들을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올케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경악 그 자체였어요. 올케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올케의 아픈 친정엄마를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올케의 친정엄마를 우리 엄마가 사채업자에게 끌고 가서 명의를 빌려 돈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어요. 올케는 그 증거로 우리 엄마가 올케의 친정엄마를 데리고 사채업자의 건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대신 빚더미에 앉아서 사채업자들까지 들이닥치고 있다고요. 경찰에 증거사진 제출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진행이 더뎌서 친정엄마 보호하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진에서는 엄마가 악독하게 올케네 친정엄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어지러워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니 거기에는 엄마가 명품백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고 어떤 남자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올케, 이건, 이건 뭐야? 엄마가 남자를 만나? 그래요. 그렇게 얻은 돈을 다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미행을 했더니 아니 어머니가 웬 제비 같은 남자를 만나서 그 돈을 다 갖다 주고 펑펑 쓰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추석날에도 어머님이 어딘가에 가신다고 해서 그 남자 만나러 가냐고 물으니까 숨기지도 않고 그 제비 같은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못 간다고 어머니를 막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심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다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엄살을 피우면서 쓰러지더니 저에게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올케는 소매를 걷어 손톱을 심하게 긁힌 듯한 자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올케는 말했어요. 추석날에 어머니와 다투면서 녹음을 한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대놓고 그 제비 같은 남자 만나러 간다고 한 것도 녹음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녹음까지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올케의 말을 듣고 여동생과 함께 올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처박으며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어요. 올케, 우리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이렇게 사죄를 할게.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엄마이지만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이건 모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게.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만 들어줘.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비니 올케는 힘이 탁 빠진 듯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너무나 미안해서 일어나서 올케에게 가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올케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들면서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응? 말했으면 얼마든지 도와줬을 텐데. 그리고 막내 그 녀석은 뭐랬대? 올케가 혼자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 회피한 거야? 걔 그런 나쁜 버릇이 있거든.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형님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남편한테도 거의 대부분 숨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를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주었잖아요. 그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고 이제 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케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엄마는 올케가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악용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본인이 이런 거짓말을 해도 우리들은 자식이니까 올케 말보다 엄마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여긴 것 같았어요. 저희는 올케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올케를 얼싸안고 함께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나니 이제 해결을 할 일만 남아 있었어요. 올케의 말대로 지금은 일단 올케의 친정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했어요. 저희의 제안으로 올케가 친정엄마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올케네 집으로 오시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친정엄마 댁은 사채업자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올케네 집으로 오는 것이 시간을 버는 일인 것 같았죠. 그렇게 친정엄마를 올케네 모셔온 뒤 저녁에 남동생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동생은 집에 올케네 친정엄마와 저희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희는 남동생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올케가 모아온 증거물들도 보여주었죠. 그러자 남동생도 부들부들 떨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몰라서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올케도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당장 모든 감정의 골이 해결이 된 것은 아니어도 다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엄마를 상대할 차례였어요. 저희 남매 셋은 병원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아휴, 내 새끼들. 그래, 며느리는 어떻게 했니? 제대로 복수를 해줬어? 엄마는 뻔뻔하게 우리를 반기면서 물어보았어요. 저희는 그런 엄마를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엄마 앞에 증거 사진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저희를 그렇게 기르셨으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되셨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일을 벌이셨어요. 불쌍한 올케 괴롭히지 말고 엄마도 죗값을 치르고 참회하세요. 저희는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사진을 보고 저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희를 붙잡으며 애원을 했지만 저희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이 돈 내가 다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 엄마잖아.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안 돼요, 엄마. 아무리 혈육 사이여도 이런 짓을 벌이시면 죗값을 물일은 물어야 해요. 태어나시면 잠시 여관방이라도 잡아서 지내세요. 어차피 곧 경찰 조사 받게 될 테니까요. 올케가 친정엄마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모은 증거물들이 채택이 되어서 얼마 후 경찰은 저희 엄마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올케의 친정엄마 앞으로 된 빚은 무효가 되었고 저희 엄마 앞으로 달리게 되었죠. 엄마는 벌을 받게 되었고 나온 후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후 올케와 남동생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쌓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다시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이후
엄마가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을 얼마나 도와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엄마이다 보니 아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다시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도와주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가족 간에도 예의와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착한 올케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천천히 잘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그 제비 남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요.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집안에 화목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